2019년 4월 21일 스텔라룸의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텔라룸의 차트를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저희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토캐스틱 20, 12, 11을 보시면 이날이 아마 2019년 11월 12일입니다. 이때 시작을 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었고 스토캐스틱의 20, 12, 12로 이 파동의 개수를 세어보면은 이제 이런 교차점의 파동만 세어보겠습니다. 1, 2, 3파동입니다. 이 스토캐스틱 20, 12, 12의 3파동 만에 가격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가격이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났고, 그 이후에 저점을 찍습니다. 이제 이때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하락 3파 이후에 상승 5파까지는 나왔다고 봅니다. 한, 둘, 셋, 넷, 다. 여기까지가 상승 5파동. 상승 5파동이 나왔고, 지금은 이 파동이 이 상승 파동이 연장되지 않고,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을 깨버렸습니다. 깨고 파동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하락에 대해서 한 번 더 3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근데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조정 파동은, 그러니까 상승 파동,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주 추세는 상승입니다. 그래서 상승 파동은 길고 하락 파동은 짧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 파동이 길게 나타나지만 이 3파동이 길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길면서 저점을 많이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3파동이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의 가격은 지금 이제 이때부터 하락 3파동이 시작되는 건데, 1파동 지금 이제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하락에 대한 1파동이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그 하락에 대한 1파동의 저점이 불명확합니다. 이 저점을 1파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3파동이 나오면서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하락파동이 언제 꺾일지는 지금 그거를 지금으로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 20, 12, 12가 언제 꺾일지는, 첫 번째 꺾이는 거는 이 16.6에서 쌍바닥이 나올 때 꺾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파동을 한번 끊고, 왜냐면은 이때 상승 파동이 끝났다고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끊고 하락 3파동을 세면은, 일단 16.6에서 먼저 하락 3파동이 나오고 상승 5파동이 나오는 이 상승 1파동 나올 때, 그러면은 이게 그 모양이 쌍바닥입니다. 그 쌍바닥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 16.6에서 쌍바닥이 나올 때 20, 12, 12의 1파동이 끝난다. 그리고 2파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2파동이 이 16.6의 3파동,
166에서 3파동이 끝나고 이렇게 내려올 때 쌍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꺾일 겁니다. 그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이제 21, 12, 12가 돌고, 그리고 이제 쌍봉을 만들면 다시 꺾이고, 이런 모양새로 흘러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계속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이 166의 쌍바닥입니다. 이 쌍바닥이 만들어져야 얘가 이제 돌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거시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상승 추세냐, 무엇을 보고 이런 걸 또 판단할 수 있느냐면은 거래량입니다.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잘라서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이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더 많고,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이때부터는 양봉일 때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져주고, 음봉일 때는 거래량이 확실히 죽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양봉일 때 계속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관점에서 다음 상승이 시작되는 이 상승 3파, 하락 3파가 끝날 때, 이때는 짧아야 됩니다. 짧고, 이때 거래량이 이제 작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떨어져 봤자, 이런 라인까지 떨어질 거고, 이런 저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더 떨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승 추세에서는, 깨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 선을 깨지 않고 다시 오른다면 이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1파, 큰 1파, 그리고 지금까지는 1, 2, 3, 4, 5를 만든 거고, 작은 파동에서 1, 2, 3, 4, 5를 만든 거고, 큰 파동에서 보면 이 파동이 1파이기 때문에 1파, 2파, 3파가 나올 겁니다. 그럼 1파만큼 파동의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기대하는 가격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오를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오르면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흔들면서 떨어지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횡보가 만약에 길어진다면 이런 접시 모양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컵앤홀드 패턴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돌파를 해야 되는 가격은 계속 봤지만,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 이 가격을 돌파를 해야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이 가격대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장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한번 보고, 이거를 그러면 쌍봉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겠구나. 이게 아니면 더 길게 이게 3파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승부를 봐야겠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더가 하더라도 뭐 지금은 크게 손해 볼 일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큰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되고, 저희가 좀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는 어떻게 살 거냐, 분할 매수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이제 물타기라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 추가로 이제 더 매수를 함으로써 개수를 늘리자라는 전략입니다. 물타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계속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그 전략인데, 그 전략은 어떨 때 통하느냐? 가격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 결국에는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볼 때 통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든 떨어지든 매수하고 이렇게 계속 나눠서 매수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 평균 단가가 이 부분일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매수를 한 것도 정말 잘 분할 매수를 해서 큰 가격대에서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을 때 평균 단가가 이 정도는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정도 못하게 해서 평균 단가 이 정도면 버텨볼 만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도 가격이 평균 단가 평단도 못 온 상태. 그런데 최악의 케이스는 자신이 이제 한 3번에 나눠서 사서 1번, 2번, 3번 사서 평균 단가가 이제 이 정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많이 올라야겠죠. 이 상승 추세가 많이 와야 본전이 될 거고, 사실 많이 벌려고 개수를 많이 늘려놨는데 이런 고통의 기간, 이때 평단이 완성이 됐으면 그러면 이 고통의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본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타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많은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처음 이 물타기의 위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알게 된 게 현명한 장기 투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일정 금액을 매일 사는 적립식 펀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정 금액을 계속 사더라도 싸게 개수를 많이 늘리겠다는 관점은 위험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고, 차라리 어떻게 사야 돼? 그럼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일정 금액을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제가 아까 거래량을 보면서 오를 때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상승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승 추세 구간에서 일정 금액을 계속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일정 금액을 계속 사게 되면은, 내가 이때 100만원 사고 이때 100만원 샀다. 그러면은 내 평단은 여기겠죠. 가운데. 그런데 100만원 사가지고 평단이 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 중심보다 약간 아래입니다. 왜냐면은 이때 100만원 사고 100개 사줬다고 하면은 이때 100만원을 사면은 조금 더 적게 사집니다.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사기 때문에 개수가 조금 더 적게 사집니다. 그래서 평단이 이 정확하게 중간값이 아니라 중간값보다 조금 더 아래에서 평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이때 가격이 올랐을 때 샀을 때 이때 산 가격에서 이익을 보는 상황입니다.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0만원 산다고 해서 가격이 내가 손실을 보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계좌가 손실이 아닙니다. 계좌가 플러스고, 결국에는 이 평단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샀던 금액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손절하는 방법.
이렇게 가져가면 이 손절 라인까지 오지 않는 이상 상승 추세면은 지금 보시듯이 내가 이 저점에서 다시 가격이 오르고 나면 이 저점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 저점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게 상승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마다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 일정 금액을 계속 사는 겁니다.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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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은 이때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샀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평단이 이제 아래입니다. 이제 이거 나눠서 평단하면 한 이쯤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격이 여기면은 여전히 이익인 상황이고,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버리면은 결국에는 오를 거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가격은 결국에는 이렇게 오를 거라고 보고 코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오를 거라고 본다면 오르기 시작할 때 사면 됩니다. 오르기 시작할 때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일정 금액을 계속 사면서 따라 붙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추세를 끝까지 먹는 전략이 지금 더 이제 낫다고 이 현명한 장기 투자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의 명언은 비싸게 적게 사라. 비싸게 적게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 매입 단가죠. 매일 일정 금액을 사는 전략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사되 이 구간은 이제 빼라는 거죠. 이 구간은 내가 알 수 있다면 빼라.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일정 금액을 사서 비싸게 적게 사라. 그래서 이제 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도 그 전략으로 지금 이런 상승장에 따라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 고점 꼭지점보다는 이 저점 꼭지점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면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차트로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파동을 통해서 객관적인 뭐 파동을 통해서 골든이 날 때만 이렇게 따라 산다면 이 가격에 가깝게 어느 정도 가깝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비교해 보십시오. 골든이 났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 그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6.6대마다 산다고 하는 전략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6.6이 날 때 사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서 못 사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비싸니까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샀으니까 지금 이제 상대적인 저점이구나 이걸 보고 비싸더라도 계속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10%,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16.6이 골든 날 때마다 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지표는 그 정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런 전략에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야지 오히려 보조지표가 우선이 되고 이 자금 전략이 2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건데 그때 이 상승 추세에만 분할 매수를 하겠다는 게 1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2순위로 도움을 받는 게 이 보조지표여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싸게 적게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좀 더 큰 관점에서 저희가 보고 자금 전략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